물을 자주 마실 때 18시 이전에 마시자 이렇게 했는데, 자, 파킨슨 병에 대해서 기적의 완치에 대해 이의준 박사 지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킨슨 병 환자들의 거질병인 변비를 해소하기 위해서 평소 장 운동이 활발해지도록 도울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한다. 신선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 역시 중요한 습관이다. 그런데 18시 이후에 마시는 물은 오히려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야간에 여유를 느껴서 자주 깰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기 때부터 배뇨 장기를 호소하는 환자라면 더욱 주의해야 하며, 배뇨 장기를 겪는 데다가 불면증까지 겹친 환자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항 파킨슨 약물의 부작용으로 불면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너무나 많다. 자다가 배뇨감을 느끼면 잠을 깨게 되는데,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무척 힘들다. 잠을 설치면 그날 하루 종일 컨디션이 엉망이 되어 환자는 물론 보호자도 힘이 든다. 잠은 면역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예민해진 신경줄을 잠재우기 위해서 수면의 질을 해치는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을 마시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몸의 좌우 대칭에 신경을 쓰기. 환자들의 몸은 좌우가 많이 틀어져 있다. 대개 한쪽 어깨만 유난히 처져 있거나 한쪽 다리만 심하게 절거나 혹은 걸을 때에 한쪽 팔만 심하게 흔든다. 병이 양쪽 팔다리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부터 먼저 시작되다가 몇 년 후에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몸이 틀어지면 당연히 생활하는 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척추에도 이상이 온다. 물론 복약침을 비롯한 침술요법이 척추의 변형을 최대한 막겠지만 환자 스스로도 몸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가 식사 중에 침을 흘리는 것은 자율신경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얼굴이 유난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럴 때는 의식적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반대쪽으로 얼굴을 돌리려는 노력을 해주자. 파킨슨 병은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현상 유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발병 후에 지켜나가는 하나하나의 작은 습관들이 10년, 20년 후에 몸 상태를 결정짓는다. 의식적으로 몸을 고추 세우고 좌우 대칭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10년 뒤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것 좀 노력한다고 뭐가 크게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보다 작은 것 하나라도 의지를 가지고 바꿔보려는 습관을 들여보자. 낙선물이 바위를 뚫듯이 나중에는 큰 변화가 생긴다. 혈액순환을 도와서 면역력을 높인 음식을 먹자. 뇌의 흑질 부위에서 도파민 분비가 감소했다는 건 그 부위에 그만큼 혈류가 활발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먹는 게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그중에 현미와 신선한 채소가 제일 좋다. 특히 정제하지 않은 현미는 내장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몸의 보일러가 잘 가동될 수 있도록 해서 혈액순환을 돕는다. 당연히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고마운 음식이다. 게다가 장벽을 자극해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주기 때문에 파킨슨병 환자들의 고질병인 변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된다. 다만 파킨슨병이 심해질수록 치아로 음식물을 씹는 일이 어려워지므로 현미를 충분히 물에 불려 부드럽게 해서 먹는 게 좋다. 이런 현미보다는 그냥 백미를 먹더라도 현미는 또 나름대로의 렉틴이라는 독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차전자피라든가 좋은 건강식품에서 도움을 받고 밥은 백미를 먹어도 그것이 도움이 오히려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파킨슨병 개선을 도와주는 음식으로 곡류로서는 현미, 조녹두, 아몬드, 호두 등 정제되지 않은 형태의 곡물과 과일은 토마토, 바나나, 사과, 딸기 등, 채소는 오이, 가지, 콩나물, 송이버섯, 숙주나물, 양배추, 고사리 등, 근과는
감자, 토란, 당근, 죽순, 고무고, 고구마 등. 음료는 우유, 요구르트, 두유 이런 것들이 이제 GMO 식품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고 천년이든 이런 식품을 어떻게 방법을 잘 요리해서 섭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킨슨병 환자가 꼭 피했으면 하는 음식은 빵, 도넛과 같은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다. 이런 음식들은 체중을 지나치게 불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울증을 부추길 수도 있다. 단당류의 음식을 먹으면 금세 기분이 좋아진다. 순간적으로 도파민을 빠르게 분비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도파민 분비를 늘리는 일은 부작용이 크다. 우리의 뇌가 더 달콤한 것을 원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면 금단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패스트푸드를 꾸준히 먹으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50%나 증가한다는 람스 팔마스 대학의 연구 결과도 있었다. 먹는 것이 곧 그 사람이란 말이 있다. 먹는 걸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루에 3끼씩 1년이면 1000끼가 넘는다. 식도를 거쳐 위장으로 넘어가는 모든 음식물들은 우리의 몸과 감정 상태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몸과 마음이 모두 예민하고 약해진 파킨슨병 환자에게는 더더욱 중요하다. 걱정을 내려놓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웃자. 기계도 쉬지 않고 가동하면 열이 과부하되고 고장이 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하물며 사람의 몸은 그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늘 긴장하고 초조한 상태의 연속이라면 몸의 면역계는 균형이 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진실로 잠시라도 웃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자라는 것은 웃을 때 그만큼 면역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24시간 정말 신앙생활이라든가 어떠든 기도, 산기도 등등을 통해서 정말 마음의 천국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이 기도 사역 속에서 들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참고를 해보고,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길랑작용에 의해 유지된다. 교감신경은 뭔가 몰두하고 뇌신경이 각성될 때 활성화된다. 낮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교감신경 덕분이다. 반면에 부교감신경은 안락하고 편안한 상황에서 활성화된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가족과 함께 단란한 시간을 보낼 때, 스르르 잠에 빠질 때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도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지 못하고 잔걱정거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계속 교감신경이 곤두서게 되고 결국 이 두 개의 균형이 깨어지면 몸의 면역체계가 무너지게 된다. 면역체계가 깨어지면 뇌는 도파민을 활발하게 분비하지 못하게 된다. 앞서 밝힌 대로 도파민은 행복 호르몬이다. 도파민 분비가 적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항상 고민이 많고 신경 쓸 일이 많은데도 겉으로는 내색을 잘하지 않는다. 스트레스를 발산하지 못하고 안으로 끌어안고 살다 보면 몸은 언젠가 이상 증세를 일으키고 만다. 모든 병이 그렇듯이 파킨슨 병도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겁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걸리지 않는 병이다. 병에 걸려서도 이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실제로 치료를 해보면 낙천적인 환자들이 부정적인 성향의 환자들보다 병의 개선이 훨씬 빠른 걸 알 수 있다. 2011년 개봉한 영화 러브 앤드 럭스에서 배우 앤 해서웨이는 젊은 나이에 파킨슨병 환자 연기를 했다. 한 매체에서 그녀가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니 그녀는 파킨슨병 환자 역을 소화하기 위해 병에 관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다고 한다. 그 결과에 대해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짧으니 행복한 순간을 즐기되 사소한 일에 걱정하지 말라는 점을 배웠다. 스스로 상황에서 벗어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이 또한 노력으로 달라질 수가 있다. 병에 걸렸다는 사실 때문에 침울해야 할 시간에 스스로 재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해보자. 도파민이 저절로 분비될 수 있도록 말이다. 즐길 수 있는 마음이
그냥 인생에서 낙천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참 억지로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병은 병일 뿐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 나을 수 있다. 할 수 있다. 난치병, 불치병, 파킨슨병 하면 떠오르는 이런 수식어들은 환자와 보호자들을 더욱 절망스럽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병 앞에서 의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병에 걸렸지 하는 절망과 분노 대신에 내가 왜 이 병에 걸렸을까 하는 의문을 품어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유전적인 인자도 있겠지만 평소 반복적인 생활 습관이나 사고 습관이 병을 만들어낸 것인지도 모릅니다.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내원 환자들을 만나보면 평소 스스로에게 상당히 엄격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속으로 사길분 제대로 내색하지 못하고 항상 무뚝뚝한 표정으로 잘 웃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가려고 긴장했던 시간들이 도파민의 활성도를 떨어뜨리는 내 환경을 만들어 왔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억압했던 규율들을 좀 풀어놓고 그동안의 나를 되돌아보는 여유를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군요. 블로그인데 파킨슨 병은 노력하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그거를 증명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정상이었으므로 어디선가 신약을 먹으면 한두 달 안에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한두 달 치료하고 완치되지 않으면 다시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자신이 파킨슨 병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꾸준한 치료만이 파킨슨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획은 장기적인 치료입니다. 장기적이고 꾸준한 치료만이 파킨슨 병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단지 약물을 복용하여 지금의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기만 바라는 수동적인 치료법이 전부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치료와 치유를 통해서 훨씬 더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도파민 문제라면 행복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차 종류라든가 행복 호르몬을 높일 수 있는 뭐 마테차, 녹차, matcha 뭐 등등 그런 것들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파킨슨 병 잡는 약침요법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파킨슨을 잡는 약침은 환자마다 다르게 시술을 한다 등등등등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 약침 시술은 한국 토종 한의학에서 시작해서 발전한 것이다. 복약침은 등등 앞에서 다 나왔고 중성어혈 약침이라고 해서 약물에서 치자, 현호색, 유향, 월약, 도인, 적작약, 단삼, 소목 이런 약물을 한다. 신음허 약침 다 이런 좋은 우슬, 차전차, 숙지황, 여정실, 산약, 산수유, 구기자, 백봉령 등등 습덤 약침 약침을 하고 이거는 뭐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의사에게 맡겨야 될 것이고 스스로 어떻게 하기가 어려울 내용들이네요. 약물은 남성 반하, 뭐 또 산삼약침, 황련해독 약침이 있고 간 기울결 뭐 등등등등 이런 것이 있다라고 참고를 하고 파킨슨병을 이기는 다양한 한방 치료법은 어떤 것이 있나? 생명의 핵, 면역의 안정. 면역력이 없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면역은 건강을 유지하는 많은 일에 관여한다. 우선 병원성 바이러스, 병원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방어하고 자기 세포가 아닌 이물질을 식별하여 공격하며 이물질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항체라는 무기를 생산한다. 또한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 세포의 노화와 신체 기능을 저하를 지연시키고 손상을 입었거나 지친 세포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질병과 상처를 치료한다. 결국 면역이 없다면 우리 몸은 순식간에 질병의 밥이 된다.
파킨슨 병은 신경성 퇴행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면역세포의 염증 반응으로 도파민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병이며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스트레스, 과로, 음식, 환경 공해, 농약 등의 물질들이 뇌의 면역세포에 자극을 주어 염증 반응이 일어나 도파민 신경세포들의 파괴가 진행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어 도파민 신경세포들이 심하게 파괴되면 파킨슨 병이 시작이 된다. 치료법 및 약품은 한약물요법 등등 파킨슨에 들은 거 백자 있는 여성자 온갖 것들이 있네요. 발효 한약물 유산균 효모 등으로 한약질을 발효하여 만든 탕약 또는 가루약으로 몸의 면역 상태를 바로잡고 간의 해독과 몸의 독소를 개선하여 파킨슨 병 증상을 개선한다. 요거는 내가 가지고 식초 다양한 산에 들에 다니면서 해서 또 발효시킨 또 식초로 만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활용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지네요. 침요법 침으로 인체 곳곳에 퍼져 있는 경혈 포인트를 자극하여 파킨슨 병의 호전을 돕는 요법. 신경계를 자극하여 신경계의 기능 저하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면역 염증을 억제하여 도파민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침으로 약침요법. 침인데 침. 산삼약침, 산삼 가지고 만든 약침액. 그러니까 이 약물을 가지고 침으로 이렇게 몸에 주입한다 이런 뜻이네요. 전침요법이라 침에 전기를 걸어서 하는 이런 요법도 있고 체질침요법 체질을 감별해서 하는 것이다. 일침요법 14가지 경락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것이다. 봉독약침 그러니까 꿀벌의 산란관에서 추출한 독액을 정제하여 해당 경혈자리에 주입한다. 이는 그냥 생벌을 가지고 많이 참 전에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맞춤 영양요법은 이렇게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양 상태의 이상을 검사하고 한방체 성분 살리바 호르몬 테스트 온갖 것이 많이 있는데 참 이런 데서 침을 가지고 참 너무 지난 세월에 모르고 그냥 아무데나 몸에다가 놓았던 적이 많았는데 영양관리를 잘하고 몸에 피부 또 독소를 뽑고 하는 요즘 대체의학에 이런 공부를 같이 적용해서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생각이 듭니다. ECS 테스트 체내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여 인체의 대사기능을 정상화시키고 한방 모발 영혈 테스트 파동검사 파동의학은 오래전부터 한의학에서 또 양자 파동이라는 거죠. 이 파동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고 면역을 높이는 생활요법은 증상별로 좋은 한방약차는 이렇게 어깨는 계제, 강황, 백작약, 감초, 허리에는 두충, 무릎 통증에 으슬, 종아리에는 목과 근육통에서는 감초, 구토는 반함, 어지럼증에 차전자, 어지럼증, 불면증 다양하게 이렇게 향신료 종류들이 또 체온을 올릴 수 있으니까 큰 도움이 되는 걸 생각을 해 봅니다. 다양한 약재 종류이군요. 만병이 좋은 아로마요법 기원전 4,500년 전부터 이집트에서 시작된 아로마요법은 후각신경을 자극함으로써 뇌분비 호르몬, 자율신경, 정신계에 영향을 미쳐서 양리 효과를 가져온다. 아로마 오일의 양리 효과 해서 이 나무들이 노간주는 방광, 레몬그라스, 부교감, 다이어, 마요라, 나요 이 다양하게 신경 안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오일들이 많이 또 활용되기도 하죠. 파킨슨 병에 대해서 알고 싶은 몇 가지에 대해서 15세 중학교 2학년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다가 갑자기 오른팔이 떨렸어요. 혹시 아닌지 파킨슨 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자기도 모르게 몸을 떠는 것으로
이외에도 근육이 굳고 동작이 느려져서 뭐 등등 운동 선조체가 망가지고 앞에 다 나왔던 내용이죠. 이것은 노인성 질환이니까 젊은 아이들은 이 여기에 대한 증후군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파킨슨 병은 생각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것이고, 파킨슨 병과 파킨슨 증후군은 똑같은 질환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킨슨 증후군은 뇌졸중, 다계통 위축증, 알츠하이머, 손해 위축증, 다발성 경화증 등등이 있답니다. 이렇게 되고, 파킨슨 증후군은 어떤 것이 있나요? 증후군에는 앞에 다 나온 것들이고, 이런 증후군이 그런 파킨슨 병과 증후 초기 구분하는 것은 눈을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있는가, 병의 초기에 언어 장애가 있는가, 물체를 잡으려고 할 때 떨림이 있는가, 의자에서 일어날 때 현기증을 균형을 잡고 뭐 등등 5가지 항목에서 예라고 대답한다면 파킨슨 병과는 다른 파킨슨 증후군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엄마가 파킨슨 병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파킨슨 병 초기, 중기, 말기에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파킨슨 병의 초기 증상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경미해요. 파킨슨 병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증후군들은 빨리 일어나기도 하고 다양한 상태로 앞에서 공부를 했고, 아버지께서 10년 전 파킨슨 진단을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대표적으로 구토 어지럼증이 있다. 복약침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자, 이렇게 파킨슨 병을 극복하기 위한 생활 수칙을 가르쳐 주세요. 평소와 마찬가지로 규칙적인 생활하는 것이 중요해요. 낮 동안에는 취미 생활을 하고 밤에는 늘 잠들던 시간에 규칙적으로 자야 합니다. 규칙적인 잠을 자고 도파민 그리고 운동을 골절 때문에 3기 이상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웃음을 갖자. 그래서 또 행복한 마인드 갖자. 이렇게 해서 나온 이 책인데, 이 책은 말하자면 이의준 한의사께서 또 자기 자신을 소개하거나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한의사적인 치유에 대해서 내용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했습니다.